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송영 원작의 2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뒤란 우물가에 서 있을 때 저편 야산을 등진 골짜기로부터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잡초가 우거진 골짜기의 숲은 지금 한창 무성한 데다 어두워서 가까운 곳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집 근처도 조용했지만 뒤란 쪽은 불빛이라곤 비추이지 않아 더욱 암울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일본인 농장 감독의 숙소였던 구관사 근처에는 인가가 하나도 없었다. 우물가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맞은편 골짜기로부터 누군가가 요란하게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눈앞으로 다가왔다.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곁에 와선 종영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넌 왜 여기 나와 있어? 여긴 공기가 상쾌해요. 나는 종형의 덜덜 떨리는 상체를 불안하게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골짜기를 바쁘게 걸어나온 걸음이라 아직 거칠었다. 무엇하러 거긴 갑니까? 밤산보야. 거긴 캄캄할 텐데요. 나는 이제 죽은 듯한 침묵을 밤새 안고 있을 골짜기 쪽을 힐끗 보고 있었으며 여름밤으로는 가장 어둡다고 말하는 이런 초저녁에 혼자서 거길 돌아다닌다는 건 꽤 용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뭘 무서워하는 줄 아니? 대뜸 종영은 화난 듯이 투덜거렸다. 나는 그때서야 그가 거의 매일 밤 거길 돌아다닌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 밤 이맘때쯤 집안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때는 그는 필경 그곳으로 들어갔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종영으로서는 혼자서 거길 돌아다닌다는 게 이제는 용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일는지도 몰랐다. 일견 대단한 그 습관을 뽐내 보이려고 그는 방금 투덜거린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종영은 어두운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무얼 하는 것일까? 아마도 가장 무섭다는 것이라든가 가장 끔찍스럽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의 견인력을 시험해보고 그걸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더욱 다져보고 싶은 욕망 때문일는지도 몰랐다. 저쪽 관사의 앞들 쪽에서는 숙모님과 어떤 안악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또 누가 왔어? 아마 그 여자일 거예요. 들어가자. 그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뒷마루의 뒤란으로 통하는 문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들은 컴컴한 뒷마루를 지나 관사의 오른쪽에 자리 잡은 큰 부엌방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램프가 한쪽 벽 밑에서 널따란 방안을 겨우 침침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심지를 조금 돋고. 너무 어두웠으므로 종영은 갑자기 밝아진 곳에 있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램프의 심지를 아주 커다랗게 돋구어 버렸다. 갑자기 부풀어 오른 불빛이 눈부시도록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 돌연한 변화가 종형을 만족시키리라는 걸 내 손가락은 알고 있었다. 앞마루에서 얘기하는 건너마을 구장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크게 들렸지만 그 여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소리를 낮추어 말하므로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그 재래 정도 쳤어. 저녁 때 싸움이 끝났지. 그러면 허세뿐이란 말이야. 그는 맥이 풀리는 듯 두 다리를 길게 내 앞으로 뻗고 움푹 들어간 힘을 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재래종을 어제 구입해왔을 때 잠깐 보았을 뿐이었다. 그놈은 몸집이 커다랗고 빨간 벼슬이 화려할 만큼 치솟아 있어 수탉으로서의 기상은 그만이었다.
그 기상마저 종영의 말 맞다나 허세에 불과했다니. 조금 기대에 어긋난 것도 같았지만 상대가 뿌라마라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벌써 뿌라마는 몇 마리째 해치웠는지 몰랐다. 그놈은 며칠 전에도 자기보다 훨씬 체구가 커 보이는 프리마스의 잡종을 해치운 일이 있었다. 프리마스 잡종의 거대한 체구를 처음 보았을 때 이번만은 뿌라마도 꽤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놈은 순식간에 그 거대한 프리마스 잡종의 고깃덩어리를 보기 좋게 짓이겨 버렸던 것이다. 처음 대어주니까 그놈은 제법 상대를 암탉으로나 여기는 듯 두 다리를 옆으로 재가면서 뿌라마에게 유유히 접근해 가더군. 뿌라마는 놈이 바로 눈앞에 올 때까지 꼼짝도 않고 있었어. 그러다가 눈앞에 그놈이 다가오자 벼랑간 덤벼들더니 그만. 나는 종영의 너무나 힘을 건한 눈빛을 바로 대하지 못하고 나의 그림자가 비스듬히 들이운 바른편 벽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불만으로 다시 거칠어진 종영의 숨결이 곁에서 들렸다. 거의 한 달가량이나 승리만을 계속해온 뿌라마를 쓰러뜨리려는 그의 노력은 번번이 낭패로 돌아갔다. 그럴수록 종영의 뿌라마에 대한 적대의식은 비례해서 가중되는 모양이었다. 그놈을 미워하게 된 처음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미움증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놈의 모든 거동이 밉살스러운 것이다. 난 뿌라마의 균형 잡힌 탄탄한 체구도 그렇고 놈의 유난히 타는 듯한 눈빛도 싫어. 놈은 또 꼬꼬꼬 하고 우짖는 소리도 다른 종교와 달라. 아주 드문 베이스거든. 어떤 때 문득 그놈의 꼬꼬꼬 하고 우짖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저조하고 음흉스러운 느낌마저 든다고 종영은 말하였다. 그놈의 짙은 주황빛 털이 꼬깃꼬깃 엉겨있는 모양은 마치 부패한 핏빛과 같아 결코 유쾌한 빛깔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종영은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임마! 너 왜 못 들은 척하고 있어! 갑자기 귓전에서 종영의 고함 소리가 멍멍 울려왔다. 나는 퍼뜩 정신이 들어 종영의 화난 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심지를 조금 낮춰. 종영은 나지막히 말하고 나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지나 보려고 하는 것이다. 내 표정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 더욱 나를 골려보려고 그러는 것만 같았다. 나는 겁이 잔뜩 난 사람 모양 숨결조차 죽이고 램프깨로 기어가 심지를 훨씬 낮추어 버렸다. 갑자기 밝음은 침침하게 흐려져 버렸고 종영의 모습도 희미해 보였다. 넌 내가 하는 일에 일부러 모른 척하지? 아까도 난 구경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조그맣게 들렸지만 그 어조 속에는 나에 대한 대단한 분노가 스며 있었다. 며칠 전 큰 부엌에서 그가 나를 구타할 때 나는 앞으로는 꼬박꼬박 투개 장면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이 새끼야! 맞아야 알겠어! 이 새끼야! 넌 여기서 쫓겨나면 알거지가 되는 거야! 그가 또다시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말하는지도 몰랐다. 숙모님과 종영 둘이서 사는 단촐한 생활 위에 나는 젖먹이 때부터 얹혀 살아왔다. 대개 아드님들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안 됩니다. 숙모님은 간신히 목소리를 억제하면서 당황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잠시 안마루 쪽은 조용했다.
종용은 안마루 쪽의 장지문 가까이로 어느새 옮겨 앉아 꼼짝 않고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온다. 그건 대단한 열성이었다. 하지만 천주님의 곁으로 오시오라고 100번 말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다. 숙모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 다음에 또 오죠. 예, 그러세요. 어머니가 저 여자를 끌고 오는 거지. 그 여자가 매일 와요. 어머니가 상대하니까 오는 거야. 오는 건 할 수 없죠. 임마! 상대하니까 오는 거야! 어머니도 미쳤어! 내게 온다고? 내게 왔다만 봐라 따귀를 때려줄 테다. 사람은 어떻게 알고... 그는 방 안의 이쪽 저쪽을 성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칠게 코숨을 몰아쉬었다. 지금의 그로서는 외부의 인간이 접근해 오는 일이 제일 싫은 일이었다. 누구든지 이쪽 낡은 구관사의 뜨락으로 들어서서 폐가와 같은 이 집안의 생활을 기웃거리려고 하는 자는 그에게는 주제넘은 침범자나 다름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놈들이라고 말한다지? 그렇게 말하는 걸 나도 들은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따위는 두려울 거 없어! 종영이 우리라고 예사롭게 말했을 때 나는 얼떨떨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영에 대해 수군거리곤 했다. 아예 나 따위는 처음부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 편이 나에게도 좋았다. 내 편에서 대답을 머뭇거리는 것을 종영도 알아차린 듯 했다. 그 질문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종영은 불쾌한 얼굴빛으로 돌아서더니 그 모든 잡음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좌우로 함부로 흔들어댔다. 그리고 머리를 다시금 똑바로 세웠을 때 그의 눈은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새 종계를 구입해서 기어코 놈을 해치우겠어. 무슨 대단한 내기라도 걸어놓은 듯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새로 종계를 구입하자면 비용이 또 들었다. 그 돈을 종영은 번번이 숙모로부터 강제로 받아냈다. 최근 뿌라마를 쓰러뜨리려는 욕망 때문에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골라 잡아야 되겠어. 오랫동안 투계를 시켜온 탓으로 종영은 사나운 놈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낮에 외출을 하지 않는 그는 자신이 직접 읍내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게 종영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아무나 마을의 장꾼을 붙들고 종계의 구입을 부탁하기 일쑤였다. 투기에 쓰일 종계로는 부리가 짧고 두터워야 하고 눈은 광채가 있을수록 좋았다. 광채라 해도 검은 빛의 광채가 아니고 약간 신누런 빛을 띄우고 있으면 그놈은 틀림없이 잔인하고 대담한 놈이었다. 그리고 벼슬은 들수록 커다랗고 두터워야 했다. 그건 싸움닭의 첫째로 꼽히는 순종 샤모의 벼슬이 그와 같은 데서 연유했다. 그 밖에도 발가락이 짧다든가 모이를 먹을 때 쪼는 모습 같은 것도 특징의 하나가 되었지만 부탁을 받는 장군이 이 같은 조건을 모조리 기억해 두리라곤 기대하기 힘들었다. 내일은 볼만할 거다. 기억해둬. 너 내일은 꼭 곁에 있어야 돼. 임마, 대답해봐! 볼게요. 나는 간신히 대답하고 금방 여운처럼 귓전에 남아올리는 나의 자지러지는 듯한 말소리에 놀라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 대답이라기보다 종영의 불끈 쥔 주먹이 쥐어짜낸 대답과 같았다. 나는
졸음에 지쳐 그만 벽에 머리를 기대고 힘없이 앉아 있었다. 종영은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사람처럼 불이 나게 미닫이를 열고 뒷마루로 나가버렸다. 야, 임마! 이쪽으로 나와봐! 이건 정말 근사하다! 뒷안에서 새로 구입한 종개를 가지고 종형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뒷안으로 나가자 새 손님은 벌써 우물가의 아카시아 나무에 메어져 있었는데 뜻밖에도 몸집이 작았다. 이놈은 정말 샤머의 순정일지도 모른다. 저 부리돌 봐! 놈의 갈색 부리는 짧고 아주 튼튼해 보였다. 체구는 작아도 나무 아래서 끈의 한쪽 발을 묶인 채로 이곳저곳을 깡충거리는 활기라든지 약간 신누렇게 타오르는 듯 빛을 뿜는 눈의 모양은 종형이 샤모의 순종이라고 허풍을 떨만도 했다. 놈의 벼슬은 짧았지만 끝머리가 두텁고도 뭉툭하게 맺혀져 있어 어쩌면 샤모의 피가 조금쯤은 섞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놈은 새하얀 털로 감싼 조그만 몸을 우리들의 발을 피해 이리저리 잽싸게 깡충거렸다. 놈의 작은 몸집이 도리어 어떤 기대를 자아내게 했다. 어때? 근사하지? 예, 조금. 임마, 조금이 뭐야? 이놈은 이긴다. 이놈을 조금만 더 쉬게 하고 곧 시작할 테야. 아직 저녁 무렵이라 여느 때의 시간보다는 훨씬 이른 셈이었다. 보통은 밤 자정 무렵에 싸움을 시키곤 했는데 종형은 결과에 대한 초조감 때문에 오랫동안 참아낼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샤모를 맡겨놓고 브라마가 있는 큰 부엌의 뒷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출연 숙모 장영주, 종형 오인성, 여자 이영아, 해설 엄상현이었습니다. 기술 이종풍,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 이협희 연출 이우선 극본, 송영 원작 투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송영 원작의 투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회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산골짜기 아래 낡은 일본 관사에 사는 숙모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그 집엔 숙모와 사촌형이 살고 있었는데 사촌형은 투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싫어하고 밤마다 산속을 산책하는 버릇이 있다. 그의 요즘 고민은 자신의 종개들이 뿌라마를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참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뿌라마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진다. 다시 새로운 종개를 사들여 뿌라마를 이겨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사촌형은 부엌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지금 쓰지 않는 큰 부엌은 종형의 투개장으로 알맞은 넓이와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이 흥겨운지 큰 부엌 안을 뛰어다니는 종형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조금만 있으면 브라마와 샤모의 싸움을 시작할 셈이었다. 나는 큰 부엌의 뒷문을 힐끗 바라다 보았다. 반쯤 열린 채 아직 종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피하려면 이때였다. 나는 슬금슬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우물가를 떠나 뒷산 골짜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면서도 뒤편의 부엌문에서 눈을 뗄 수는 없었다. 골짜기의 숲속에 들어가면 몸을 숨길 수 있을 게다. 형이 알아챌까봐 나는 빨리 걷지 못해 걸음이 아주 느렸다. 밤이 깊어서야 나는 골짜기 속에서 나왔다. 브라마와 샤모의 싸움은 벌써 끝나버렸을 시간이었다. 종형이 잠들고 있기를 바라면서 큰 부엌방의 뒷미닫이를 열자 종형은 침침한 램프불 곁에 비스듬히 누운 채 눈을 빤히 뜨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벌떡 일어서며 그가 퉁명스럽게 묻자 나는 문설주 위에서 뒤로 주춤 물러서느라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종형은 대뜸 나에게 다가와 내 팔목을 덥석 잡았다. 이 새끼야! 샤모 그놈은 빨랐지만 힘이 모자랐어. 샤모는 테크닉이 참 좋았는데. 아쉬운 어조로 다시 덧붙이는 종형은 아주 맥이 풀린 듯이 보였다. 내 팔목을 힘껏 잡은 그의 바른 손이 부르르 떨린다. 이제 다시 브라마를 쓰러뜨리기 위한 일전을 마련하는 건 그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 아휴, 아니 닭들을 사들이느라 먹고 사는 일마저 내팽겨치니?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듣기 싫다. 커다란 싸움딸의 가격은 결코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샤모는 테크닉이 참 좋았는데 하고 아쉬운 듯 종형이 말할 때 그는 이제 새로운 종개를 구입하는 게 당분간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자식! 너는 어디 갔었어? 벼란간 실망이 분노로 변질되어 종형은 꽥 소리치고 뒷마루에서 큰 부엌으로 나가는 문 앞에 나를 떠다밀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그만 미닫이를 가까스로 열고 컴컴한 큰 부엌으로 내려섰다. 오래 쓰지 않아 버려둔 구석구석의 썩은 지푸라기에서 악취가 흘러나왔다. 종형은 마루에서 구두를 신고 맨발로 떨고 서 있는 내 앞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어둠 속에서 뚜연 커다란 주먹이 얼굴로 날아들었다. 연거푸 2번. 힘을 다한 종형의 주먹에 나는 무릎을 세운 채 앞으로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구둣발이 내 등허리와 어깨 쭉지를 힘껏 걷어찼다. 나는 연거푸 발길에 쓰러져 부엌 바닥을 대굴대굴 뒹굴었다. 종형은 다시금 뚜벅뚜벅 내게 걸어와서 구둣발로 내 뒤통수와 잔등을 함부로 짓밟았다. 짓밟을 때마다 퍽퍽 무언가 맞부딪는 둔탁한 음향이 내 귀에도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멍해지는 정신을 가누려고 안간힘을 썼다. 잠시 발길질을 멈추고 종형은 우두커니 서서 쉬고 있었다. 나는 죽은 듯이 엎드린 채 숨결을 고르면서 컴컴한 부엌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기에 어둠과 정적이 한꺼번에 쌓이는 것만 같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폐쇄하고 차단해버리고만 조그만 세계의 암울한 색깔이 금방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윽고 조그만 것이
얼른 눈에 띄일 수 없으리만큼 아주 조그만 것이 거기에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브라마의 눈빛은 좀처럼 움직일 줄 모르고 의연히 부엌 구석에서 조그맣게 빛을 내뿜고 있었다. 놈은 아마도 종영에게서 미움받은 탓으로 모이조차 제대로 먹질 못하고 거기 갇혀 있었으리라. 넌 내가 하는 일을 일부러 피하는 거야? 이 새끼, 넌 여기서 쫓겨나면 알거지 신세야! 알아! 나에게 한 차례 퍼부어대고 그는 뒷마루를 지나 큰 부엌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벙어리와 같았다. 그게 종영을 대하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언젠가부터 스스로 체득한 것이다. 나는 구석의 뿌라마에게도 말하고 싶었다. 놈은 강자니까 싸우고 난 뒤에 이긴 놈의 거만을 잘 알리라. 하지만 이긴 놈의 벼슬도 결코 성하지는 못한 것이다. 부딪히고 쪼아리고 물어뜯고 지쳐서 쓰러질 만큼 싸우고 난 뒤에 단지 상대방의 우위에 섰다는 관념만이 남는 것이다. 패한 놈의 고통에 겨운 비명으로 그 관념은 더욱 살찐다. 그걸 나는 브라마의 사나운 투혼에 호소하고 싶었다. 놈은 그걸 알고나 있는 듯이 평소의 용맹스러움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죽은 듯이 잠자코 있다. 오늘도 안 될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아유, 글쎄, 그게... 마음의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에서 길을 잃기 쉽죠. 그러니까 댁의 아드님을 인도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이란. 그 여자는 시골 안악답지 않게 매우 능숙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사람을 어떻게 알고... 험악하게 이지러진 표정으로 늙가리는 종형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숙모님은 좀처럼 그 여자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있다. 종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탓이리라. 그 여자는 하는 수 없이 타박타박 고적한 발자국 소리를 울리면서 밤이 이슥해진 뜨락 저편으로 걸어갔다. 다시 주인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어디서 구했는지 기다란 통나무 몽둥이를 들고 대낮부터 종형은 큰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성급한 그의 뒷모습을 겁먹은 시선으로 쫓아갔다. 그의 허둥대는 어수선한 발걸음이 불안감을 떠안겨 주었다. 간밤의 안방에서 숙모님과 격렬하게 다투어대는 소리를 나는 들었던 것이다. 그 격렬한 다툼 끝에 무언가 좌절되고 종영은 숨을 시근덕거리며 안방 미닫이를 요란하게 닫고 나와버렸었다. 큰 부엌 안은 삼면의 판자벽 틈새로 빛이 새어들어와 조금 밝았다. 낮에 그곳에 서게 되면 천정의 그을음과 오래된 거미줄, 벽 구석에 지푸라기 썩은 무더기들이 죄다 드러나 밤보다 한층 살벌했다. 한쪽 기둥에 새끼줄로 발이 메어진 채 브라마는 부엌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샤머가 밝은 바깥 나무 그늘 밑에서 풍부한 좁쌀을 쪼고 있는 것과는 대단한 차별대우였다. 종영은 기다란 몽둥이 한쪽 끝을 두 손으로 꼭 부르짖고 벽가에 우두커니 서서 브라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면으로 눈이 다소 충혈되어 있는 데다 흥분되어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내가 이놈을 몽둥이로 때려 죽일 테니 두고 봐! 그는 성큼성큼 브라마가 매어있는 벽 기둥께로 다가갔다. 그의 허약하나 완강하게 보이는 등바닥이 저편으로 구부정하게 숙여졌다. 새로운 싸움을 마련할 수 없을 바에야 브라마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놈을 내 손으로 해치우는 거지! 이윽고 몽둥이가 허공으로 번쩍 솟아올랐다. 벽구석 기둥에 매인 채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브라마를 겨누던 기다란 몽둥이는 허공에서 잠시 멈춘 채 덜덜 떨렸다. 몽둥이 한쪽 끝을 힘껏 부러진 종용의 발목에 힘줄이 서고 그 팔은 뜻밖에도 올려진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놈을 나는 단숨에 때려 죽일 수 있다라고 뽐내 보이고 싶은 그 팔이 돌연 아래로 힘껏 내려쳤다. 쿵 하고 벽구석의 기둥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고 낡은 가옥의 기둥들이 연쇄 반응으로 덜렁덜렁 울림 소리를 냈다. 종영은 맥 빠진 사람처럼 몽둥이를 내려뜨리고 꼼짝도 않고 있었다. 파드득 날개를 털면서 브라마는 기둥 곁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놈은 그닥 놀라지도 않은 듯 여전히 생기 있는 눈을 번쩍이며 몇 차례 껑충거렸다. 그 모양을 본 종영의 팔이 두 번째 허공으로 올라갔다. 대뜸 맹렬하게 아래로 내리쳐진 몽둥이는 그러나 벽구석의 기둥도 브라마도 맞추지 않고 브라마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갔다. 브라마는 또다시 그닥 놀라지도 않은 듯한 생기 있는 눈알을 굴리며 몇 번 깡충거렸다. 꼬꼬하고 놈은 비명인지 탄성인지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가볍게 우짖었다. 내 이놈을 기어코 쓰러뜨릴 때다. 방금 낭패한 헛손질을 버무리듯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몽둥이로 놈을 때려 죽이는 건 놈을 쓰러뜨리는 바른 방법은 못 된다. 종영은 차마 그렇게는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잔인성이 패한 것일까? 브라마를 쓰러뜨리려면 투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종영은 퍼뜩 무얼 생각했는지 불이 나게 큰 부엌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종영은 죽은 쥐를 새끼줄로 단단히 매달은 막대기를 들고 큰 부엌으로 들어왔다. 저놈은 방해만 되니 뒤란으로 내어다 놓고 샤모를 가져와. 샤모를 트레이닝 시킬 차니야. 나는 구석으로 다가가 기둥에서 브라마를 풀어가지고 밖으로 들고 나갔다. 샤모가 메어있는 뒤란의 아카시아 나무에 놈을 메어놓고 샤모를 안고 돌아왔다. 놈을 줄을 풀어버린 채 땅에 내려놓자 종영은 죽은 쥐를 대롱거리며 샤모 앞으로 나갔다. 나는 피고의 입회인처럼 부엌 안에 갇혀 그 모양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눈앞에 죽은 쥐를 보자 샤모는 갑자기 꼬꼬하고 놀라운 듯 우짖었다. 다음 순간 놈의 샛노란 눈빛이 괴물스런 물체를 향해 이글이글 타는 듯이 빛났다. 놈은 가볍게 훌쩍 뛰어올라 보기 흉한 죽은 쥐의 배때기를 부리로 찍어댔다. 한 번, 두 번. 몸집이 가벼운 샤모는 연거푸 훌쩍훌쩍 몸을 날리며 죽은 쥐를 공격했다. 놈이 허공으로 죽은 쥐를 겨누고 치솟을 때마다 종영은 쥐고 있는 막대기를 조금씩 들어 올렸다. 죽은 쥐는 샤모의 부리가 미치는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져 나갔다. 그럴수록 놈은 점점 약이 올라 맹렬하게 죽은 쥐를 겨누고 솟아올랐다. 이따금 샤모의 날카로운 부리가 배때기를 정확하게 쪼아댔다. 이놈이 얼마나 높이 뛰나 잘 봐도 이놈은 브라마에게 힘으로 덤볐다가 참패했어.
이놈의 점프력을 이용하면 다음엔 이길 수 있다. 샤모가 지칠 때까지 트레이닝은 계속되었다. 죽은 쥐의 힘을 건한 배때기는 샤모의 부릿자국으로 얼마큼 헤어져 있었다. 샤모는 숨을 헐떡이며 부엌 바닥 위에 서서 아쉬운 듯 막대기에 죽은 쥐를 노려보았다. 여기 너무 미련을 갖지 마. 이놈에게 모이를 더 갖다 주고 발을 묶지 말고 내버려둬. 한 번 패배한 놈을 같은 상대에게 2번씩이나 대전시키는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종개들은 힘의 서열이 분명해서 일단 우열이 결정되면 거기에 반드시 순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종영은 샤모에게 매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샤모가 꼭 이기고 말 거다라고 그가 말했지만 그건 확신이라기보다 집념에 더 가까웠다. 그놈이 이기지 않으면 그로서는 무언가 좌절되는 것이다. 여전히 강자로서 군림하는 브라마 앞에서 그는 후속수단을 얻지 못하고 쩔쩔 매게 될지도 모른다. 반대로 브라마가 패하게만 된다면 종영은 당분간 일거리를 얻게 된다. 패한 놈은 식용으로 처분해버린다는 관리에 따라 거만한 브라마 놈에게 조금 더 잔혹하게 굴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연 숙모 장영주, 종형 오인성, 여자 이영아, 해설 엄상현이었습니다. 기술 이종풍,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 이협희 연출 이유선 극본, 송영 원작의 2개,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송영 원작의 2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해 이야기 사촌형은 브라마와 샤모를 싸움시킬 심산이었다. 숙모가 더 이상 닭을 사들일 돈을 주지 않자 그 분노는 모두 내게 돌아왔다. 그는 산에서 돌아와 나를 마구 때렸다. 마치 브라마에 대한 분풀이인 양. 그리고 그는 브라마를 때려 죽일 심산으로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차마 브라마를 때려 죽이지는 못할 모양이다. 브라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투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자정을 넘어 모든 것이 잠든 시간에 우리들은 뒷마루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종영은 커다랗게 심지를 돋군 대형 램프를 내게 건네주고 브라마가 메어있는 뒤란의 아카시아 나무께로 갔다. 여기에 속도 편히 자고 있구나. 종일 모이조차 주지 않은 종형이 발길로 걷어차는 게 보였다. 그는 브라마의 발에서 새끼줄을 풀어낸 다음 놈을 안고 돌아왔다. 우리들은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소리 없이 어둡고 습기진 처마 밑을 지나 큰 부엌의 뒷문 앞에 섰다. 이건 대단한 구경거리야, 임마. 새까만 괴물처럼 보이는 커다란 판자문의 손잡이를 잡고 종영이 말했다. 큰 부엌으로 들어가 나는 실형을 떠받치고 있는 한쪽 기둥에 램프를 걸어놓았다. 부엌의 구석구석까지 차츰 여린 불빛으로 밝혀지고 아궁이 곁에서 잠들었던 샤무가 놀라 몸을 털고 일어서는 게 보였다. 벌써 종영의 손에 들린 브라마를 알아차리고 샤무는 긴장하여 맞은편 아궁이께에서 잽싸게 왔다 갔다 했다.
이럴 때 섣불리 뿌라마를 내려놓았다가는 아예 샤모의 전이가 꺾여버릴 염려가 있다. 될수록 뿌라마의 기세를 감추고 놈을 보잘것없는 초면의 종개처럼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종영은 불그레한 뿌라마의 깃털만 보이도록 한 손으로 놈의 머리를 가리고 샤모의 눈치만 살피면서 새로 출발하기 위해 조심스레 뒷걸음질 쳐갔다. 너도 조금 물러나 있어. 종영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말했다. 보다 넓은 투개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나는 벽가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 꼬꼬꼬 하고 샤모는 형의 손바닥에 가려진 상대를 조심스레 살피면서 조금씩 기세를 돋구기 시작했다. 놈이 마치 무엇인가를 소리 없는 허공에서 찾아낼 듯 뿌라마가 아닌 허공의 어떤 지점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뿌라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종형의 품 안에서 놈은 뛰어내리고 싶어 바둥거렸다. 거친 발가락으로 종형의 팔목을 핥으면서 놈은 적수를 보려고 머리를 자꾸만 내어밀었다. 제발 이놈의 길을 꺾거나 요사. 벌써 가까이 다가선 샤모에게 종형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뿌라마를 내려놓지는 못했다. 놈을 내려놓기만 하면 놈의 억센 부리가 당장 샤모를 짓이기고 말 것만 같은 모양이다. 이윽고 뿌라마의 머리를 가리고 있던 종형의 손이 거칠어졌다. 우리들은 숨을 죽이고 샤모의 거동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놈은 그닥 놀라지는 않았다. 도리어 조금 더 머리를 치켜들고 종형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섰다. 거기에 힘입어 종형은 두 손으로 감싼 뿌라마를 먹이처럼 샤모 앞에 내어밀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뿌라마의 육중한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뿌라마의 머리는 허공에서 기분 좋게 맴을 돌고 그 모양은 일견 높은 곳에서 상대를 거만하게 조롱하는 꼴이 되었다. 이미 저기로 타오른 누르스름한 누나를 굴리며 샤모는 호시탐탐 뿌라마를 겨누고 다가들었다. 바로 놈의 머리 위에서 뿌라마의 머리가 한바탕 원을 그리자 서슴지 않고 가볍게 뛰어올랐다. 종형의 손은 샤모의 부리를 피해 잽싸게 뿌라마를 들어올렸다. 성공이다. 잔뜩 신경을 곤두세웠던 종형이 한 고비를 넘긴 듯 겨우 소리를 냈다. 헛조임을 할 때마다 꼬꼬 하고 샤모는 분에 겨운 듯 우짖었다. 놈은 다시금 연거푸 뛰어올랐고 그때마다 방금 뿌라마의 머리가 스쳐간 허공의 한 지점을 헛조았다. 놈이 땅에 떨어질 때면 갈퀴로 땅을 후비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렸다. 저놈의 사기를 돋구어줄 참이야. 공중에서 강한 놈을 감싸들고 먹이처럼 흔들어주는 방법은 전의를 잃은 약자를 위해 언젠가 종형이 고안한 것으로 아주 효과가 좋았다. 샤모의 사기가 한참 타오를 때 종형은 돌연 샤모의 머리 위로 뿌라마를 내던졌다. 그는 얼른 벽가로 비켜섰다. 샤모는 한 걸음 물러섰고 그 사이 뿌라마는 벌써 돌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목털을 잔뜩 치켜세워 서로 험상스런 모습을 보이며 두 마리의 닭은 반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맞섰다. 앞발을 앞으로 내어밀고 땅에 찰싹 달라붙어 금방 뛰어오를 자세로 두 마리는 잠깐 상대를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서로가 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쯤에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두 놈은 상대를 꺾으려는 욕망으로 눈을 번뜩였다. 거기다 샤모에게는 형의 욕망조차 곁들여 있었다. 놈의 부담은 한층 무거운 것이다. 이었고 파드득 아래로 쳐진 깃털을 뿌리치며 두 마리는 서로 부딪혔다. 그러나 역시 힘이 약한 샤모는 뒤로 약간 밀려났다. 밀려나면서 키가 작은 놈의 머리는 조금씩 밑으로 처졌고
노련한 브라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놈의 날카로운 부리가 힘차게 샤모의 벼슬을 찍어댔다. 꼬꼬하고 샤모는 아픈 듯 우짖었다. 놈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그러나 브라마는 조금도 밀려나지 않았다. 두 마리가 밀착되어 서로 떨어지지 않는 사이 우위에 선 브라마는 연거푸 샤모의 벼슬을 찍어댔다. 놈의 쪼아림은 힘차고 기계처럼 정확했다. 밀려나지 않으려고 샤모는 벼슬을 지키면서도 버둥거렸다. 브라마의 벼슬을 겨누려고 집요하게 머리를 허우적거렸지만 놈의 부리는 브라마의 벼슬에 미치지 못했다. 놈은 미친 듯이 아무데나 헛조임을 되풀이했다. 표피가 헤쳐진 샤모의 벼슬에서 피가 보이기 시작했다. 브라마의 부리는 그 피의 자욱에 빨려들 듯 헤어진 자리를 연거푸 찍어댔다. 피가 송글송글 벼슬에서 맺혀나고 있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샤모는 뒷걸음질 쳤다. 모든 게 허사가 되어버린 듯한 순간에 종영은 아 하고 꺼져가는 소리를 토하면서 벽으로 돌아섰다. 두 손으로 그을음이 잔뜩 덮인 벽을 부르짖고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이때 아궁이까지 밀려났던 샤무는 부리까지 흘러내린 피를 뿌리치느라 머리를 요란하게 흔들어댔다. 그리고 한바탕 엉겨있는 피를 떨어내고 난 놈의 신누른 눈빛은 증오로 맹렬히 불탔다. 꼭꼭 분노에 겨운 소리로 우짖으며 놀랍게도 놈은 브라마에게 다시금 다가서고 있었다. 놈은 전법을 바꾸어 이번에는 저 트레이닝에서 보여주었듯이 허공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서로 부딪히는 순간 가벼운 몸을 허공으로 날린 샤모의 부리가 이윽고 브라마의 벼슬에 명중했다. 몸이 둔한 브라마는 힘으로 다시금 밀려나왔으나 놈의 부리는 이제 샤모의 벼슬에 미치지 못했다. 샤모는 연달아 뛰어올라 브라마의 탐스런 벼슬을 마구 찍어댔다. 놈의 쪼아림은 복수와 고통으로 한층 잔혹하게 보였다. 뜻밖의 낭패한 브라마는 샤모를 번떠 허공으로 뛰어올랐지만 놈이 뛰어오를 때 샤모의 가벼운 몸은 벌써 놈보다 한치 위에 있었다. 브라마의 벼슬에서도 피가 보이기 시작했다. 깃털을 퍼득이며 샤모는 쉽사리 뛰어올라 찍은 자리를 끈질기게 되풀어 찍어댔다. 두 마리는 피로 젖은 머리로 잠시 헐떡이며 서로 몸을 부벼댔다. 다시 서로 떨어졌을 때 지쳐버린 브라마는 비실비실 뒷걸음질쳐 달아났다. 꼬꼬꼬 하고 놈은 저조한 베이스로 고통에 겨운 듯 우짖었다. 그놈의 트레이닝이 멋지게 맞아들었다. 피로 범벅이 된 두 마리의 투개를 내려다보면서 신이 나서 떠벌렸다. 샤무는 일단 승리한 것 같았다. 두 놈 모두가 이미 지칠 만큼 지쳤고 출혈의 고통으로 기운을 잃고는 있었지만 샤무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었다. 놈은 비틀거리며 브라마에게 다가들어 이미 돌아선 브라마의 옆구리에 닥치는 대로 헛조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부엌 가운데로 나선 종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해 거리낌 없이 웃고 또 웃었다. 그놈을 나는 안락사를 시킬 참이야. 석양 무렵 종영은 새끼줄을 들고 큰 부엌에서 서성거렸다.
패한 놈은 식용으로 처분한다는 관리에 따라 뿌라마를 처분하려는 것이다. 그는 새끼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그걸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뿌라마의 목에 걸었다. 이놈을 빨리 죽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고통스러운 법이야. 너하고 나하고 양쪽에서 이걸 잡아다니면 돼. 난 못해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잡아다니면 돼. 1초도 안 걸려. 난 못해요. 엄마, 이걸 못해? 이맛살을 찌푸리며 경멸조로 종형이 말했다. 나는 아직도 그가 내 쪽으로 내어밀고 있는 올가미의 한 끝을 두려운 듯 바라보며 자꾸만 뒷걸음질 쳤다. 구석에서 올가미의 목을 감기운 브라마가 영문도 모르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놈의 눈에 물기가 유난히 돋아나 반짝반짝 이슬처럼 빛나고 있었다. 난 못해요. 이 새끼가... 종영은 올가미를 휙 뿌리쳐버리고는 나를 때리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내게로 다가왔다. 커다랗게 부르진 주먹이 노여움으로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워 뒷마루로 기어 올라갔다. 이 새끼가! 주먹을 휘두르며 나를 쫓아 마루 위로 단숨에 뛰어오르려다 종영은 문득 문설주 위에 한 발을 얹어놓은 채 멈춰버렸다. 앞마루에서 그 여자의 들뜬 듯한 목소리가 가만가만 얘기하는 게 들렸다. 그분과 함께 지나가던 길인데요. 마침 생각이 나지요. 아유, 그건 참 고마운 일인데요. 아유, 그래요. 차라리 그 편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보겠어요. 이 새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갑자기 생각을 바꾼 종형은 나를 한바탕 노려보고 나서 부엌으로 다시 돌아섰다. 앞들로 향한 큰 부엌방의 유리창 밖을 나는 내어다보고 있었다. 큰 부엌에서는 종형의 부산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엇이 뜻대로 안 되는지 초조하게 부엌 바닥을 왔다 갔다 했다. 브라마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그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은 혼자서도 가능한 일일까? 어쩌면 그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손쉽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종형이 저토록 애를 먹고 있는 게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돌연 행길로부터 커다란 사나이가 구관사의 뜨락을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는 여느 사람보다 훨씬 키가 커 보였고 얼굴빛도 새하얗게 보였다. 형! 누가 와요? 누구야? 손님이야? 난 지금 이놈의 목을 조를 참이야. 형! 이리 좀 와봐요! 뭐야, 임마! 그는 내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유리창 밖을 내어다봤다. 노을이 붉게 타오른 황혼을 등지고 검은 버비를 걸친 그 사나이는 성큼성큼 구관사의 뜨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널따란 버비의 소매자락이 비껴오는 황혼의 햇살 속에서 유난히 펄럭거렸다. 그의 모습은 점점 커다랗게 되었다. 서양 신부야. 얼굴빛이 창백해진 종형은 벼랑간 내 어깨를 붙들고 덜덜 떨기 시작했다. 나는 종형의 병을 앓는 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오기만 해봐라. 따귀를 때려줄 테다라고 말하던 그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입니다. 작가 송영 씨는 한국 분단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직업이 없는 사람들, 떠돌이꾼 이런 사람들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화, 체제화, 권력화되어가는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토착적인 어떤 자기의 주체의식을 가지고서 지배 계층, 권력, 혹은 돈에 의한 힘, 혹은 폭력에 의한 힘, 이런 힘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 같은 것을 교묘하게 혹은 반발심이 나지 않게끔 혹은 비판한 의식이 없게끔 하는 상태에서 비판하고 있는 상징적인 소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닭싸움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싸움의 기본 생존 원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치열한 생존 경쟁 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연 숙모 장영주, 종형 오인성, 여자 이영아. 해설 엄상현이었습니다. 기술 이종풍,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 이협희 연출 이유선 극본, 송영 원작의 2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개에 쓰일 종개로는 부리가 짧고 두터워야 하고 눈은 광채가 있을수록 좋았다. 광채라 해도 검은 빛의 광채가 아니고 약간 신누런 빛을 띄우고 있으면 그놈은 틀림없이 잔인하고 대담한 놈이었다. 그리고 벼슬은 들수록 커다랗고 두터워야 했다. 그건 싸움닭의 첫째로 꼽히는 순종 샤모의 벼슬이 그와 같은 데서 연유했다. 그 밖에도 발가락이 짧다든가 모이를 먹을 때 쪼는 모습 같은 것도 특징의 하나가 되었지만 부탁을 받는 장군이 이 같은 조건을 모조리 기억해 두리라곤 기대하기 힘들었다. 내 이름 볼만할 거다. 기억해둬. 너 내일은 꼭 곁에 있어야 돼. 임마, 대답해봐! 볼게요. 나는 간신히 대답하고 금방 여운처럼 귓전에 남아올리는 나의 자지러지는 듯한 말소리에 놀라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 대답이라기보다 종영의 불끈 쥔 주먹이 쥐어짜낸 대답과 같았다. 나는 졸음에 지쳐 그만 벽에 머리를 기대고 힘없이 앉아 있었다. 종영은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사람처럼 불이 나게 미닫이를 열고 뒷마루로 나가버렸다. 야, 임마! 이쪽으로 나와봐! 이건 정말 근사하다! 뒷안에서 새로 구입한 종개를 가지고 종영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뒷안으로 나가자 새 손님은 벌써 우물가의 아카시아 나무에 메어져 있었는데 뜻밖에도 몸집이 작았다. 이놈은 정말 샤머의 순정일지도 모른다. 저 부리들 봐. 놈의 갈색 부리는 짧고 아주 튼튼해 보였다. 체구는 작아도 나무 아래서 끈의 한쪽 발을 묶인 채로 이곳저곳을 깡충거리는 활기라든지 약간 신누렇게 타오르는 듯 빛을 뿜는 눈의 모양은 종형이 샤모의 순종이라고 허풍을 떨만도 했다. 놈의 벼슬은 짧았지만 끝머리가 두텁고도 뭉툭하게 맺혀져 있어 어쩌면 샤모의 피가 조금쯤은 섞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놈은 새하얀 털로 감싼 조그만 몸을 우리들의 발을 피해
이리저리 잽싸게 깡충거렸다. 놈의 작은 몸집이 도리어 어떤 기대를 자아내게 했다. 어때? 괜찮지? 예, 조금. 임마, 조금이 뭐야? 이놈은 이긴다. 이놈을 조금만 더 쉬게 하고 곧 시작할 테야. 아직 저녁 무렵이라 여느 때의 시간보다는 훨씬 이른 셈이었다. 보통은 밤 자정 무렵에 싸움을 시키곤 했는데 종형은 결과에 대한 초조감 때문에 오랫동안 참아낼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샤모를 맡겨놓고 브라마가 있는 큰 부엌의 뒷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출연 숙모 장형주, 종형 오인성, 여자 이영아, 해설 엄상현이었습니다. 기술 이종풍,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 이협희 연출, 이우선 극본, 송영 원작 2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송영 원작의 2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회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산골짜기 아래 낡은 일본 관사에 사는 숙모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그 집엔 숙모와 사촌형이 살고 있었는데 사촌형은 투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싫어하고 밤마다 산속을 산책하는 버릇이 있다. 그의 요즘 고민은 자신의 종개들이 뿌라마를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참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브라마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진다. 다시 새로운 종개를 사들여 브라마를 이겨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사촌형은 부엌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지금 쓰지 않는 큰 부엌은 종형의 투개장으로 알맞은 넓이와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이 흥겨운지 큰 부엌 안을 뛰어다니는 종형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조금만 있으면 브라마와 샤모의 싸움을 시작할 셈이었다. 나는 큰 부엌의 뒷문을 힐끗 바라다 보았다. 반쯤 열린 채 아직 종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피하려면 이때였다. 나는 슬금슬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우물가를 떠나 뒷산 골짜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면서도 뒤편의 부엌문에서 눈을 뗄 수는 없었다. 골짜기의 숲속에 들어가면 몸을 숨길 수 있을 게다. 형이 알아챌까봐 나는 빨리 걷지 못해 걸음이 아주 느렸다. 밤이 깊어서야 나는 골짜기 속에서 나왔다. 브라마와 샤모의 싸움은 벌써 끝나버렸을 시간이었다. 종형이 잠들고 있기를 바라면서 큰 부엌방의 뒷미닫이를 열자 종형은 침침한 램프불 곁에 비스듬히 누운 채 눈을 빤히 뜨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벌떡 일어서며 그가 퉁명스럽게 묻자
나는 문설주 위에서 뒤로 주춤 물러서느라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종영은 대뜸 나에게 다가와 내 팔목을 덥석 잡았다. 이 새끼야! 샤모 그놈은 빨랐지만 힘이 모자랐어. 샤모는 테크닉이 참 좋았는데. 아쉬운 어조로 다시 덧붙이는 종형은 아주 맥이 풀린 듯이 보였다. 내 팔목을 힘껏 잡은 그의 바른 손이 부르르 떨린다. 이제 다시 브라마를 쓰러뜨리기 위한 일전을 마련하는 건 그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 아휴, 아니 닭들을 사들이느라 먹고 사는 일마저 내팽겨치니?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듣기 싫다. 커다란 싸움딸개 가격은 결코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샤머는 테크닉이 참 좋았는데 하고 아쉬운 듯 종영이 말할 때 그는 이제 새로운 종계를 구입하는 게 당분간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자식, 너는 어디 갔었어? 벼란간 실망이 분노로 변질되어 종영은 꽥 소리치고 뒷마루에서 큰 부엌으로 나가는 문 앞에 나를 떠다밀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그만 미닫이를 가까스로 열고 컴컴한 큰 부엌으로 내려섰다. 오래 쓰지 않아 버려둔 구석구석의 썩은 지푸라기에서 악취가 흘러나왔다. 종영은 마루에서 구두를 신고 맨발로 떨고 서 있는 내 앞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어둠 속에서 뚜연 커다란 주먹이 얼굴로 날아들었다. 연거푸 2번. 힘을 다한 종영의 주먹에 나는 무릎을 세운 채 앞으로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구둣발이 내 등허리와 어깨 죽지를 힘껏 걷어찼다. 나는 연거푸 발길에 쓰러져 부엌 바닥을 대굴대굴 뒹굴었다. 종영은 다시금 뚜벅뚜벅 내게 걸어와서 구둣발로 내 뒤통수와 잔등을 함부로 짓밟았다. 짓밟을 때마다 퍽퍽 무언가 맞부딪는 둔탁한 음향이 내 귀에도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멍해지는 정신을 가누려고 안간힘을 썼다. 잠시 발길질을 멈추고 종영은 우두커니 서서 쉬고 있었다. 나는 죽은 듯이 엎드린 채 숨결을 고르면서 컴컴한 부엌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기에 어둠과 정적이 한꺼번에 쌓이는 것만 같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폐쇄하고 차단해버리고만 조그만 세계의 암울한 색깔이 금방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윽고 조그만 것이 얼른 눈에 띄일 수 없으리만큼 아주 조그만 것이 거기에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브라마의 눈빛은 좀처럼 움직일 줄 모르고 의연히 부엌 구석에서 조그맣게 빛을 내뿜고 있었다. 놈은 아마도 종영에게서 미움받은 탓으로 모이조차 제대로 먹질 못하고 거기 갇혀 있었으리라. 넌 내가 하는 일을 일부러 피하는 거야? 이 새끼, 넌 여기서 쫓겨나면 알거지 신세야! 알아! 나에게 한 차례 퍼부어대고 그는 뒷마루를 지나 큰 부엌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벙어리와 같았다. 그게 종영을 대하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언젠가부터 스스로 체득한 것이다. 나는 구석의 뿌라마에게도 말하고 싶었다. 놈은 강자니까 싸우고 난 뒤에 이긴 놈의 거만을 잘 알리라. 하지만 이긴 놈의 벼슬도 결코 성하지는 못한 것이다. 부딪히고 쪼아리고 물어뜯고
지쳐서 쓰러질 만큼 싸우고 난 뒤에 단지 상대방의 우위에 섰다는 관념만이 남는 것이다. 패한 놈의 고통에 겨운 비명으로 그 관념은 더욱 살찐다. 그걸 나는 브라마의 사나운 투혼에 호소하고 싶었다. 놈은 그걸 알고나 있는 듯이 평소의 용맹스러움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죽은 듯이 잠자코 있다. 오늘도 안 될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아유,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송영 원작의 2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뒤란 우물가에 서 있을 때 저편 야산을 등진 골짜기로부터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잡초가 우거진 골짜기의 숲은 지금 한창 무성한 데다 어두워서 가까운 곳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집 근처도 조용했지만 뒤란 쪽은 불빛이라곤 비추이지 않아 더욱 암울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일본인 농장 감독의 숙소였던 구관사 근처에는 인가가 하나도 없었다. 우물가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맞은편 골짜기로부터 누군가가 요란하게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눈앞으로 다가왔다.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곁에 와선 종영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넌 왜 여기 나와 있어? 여긴 공기가 상쾌해요. 나는 종형의 덜덜 떨리는 상체를 불안하게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골짜기를 바쁘게 걸어나온 걸음이라 아직 거칠었다. 무엇하러 거긴 갑니까? 밤산보야. 거긴 캄캄할 텐데요. 나는 이제 죽은 듯한 침묵을 밤새 안고 있을 골짜기 쪽을 힐끗 보고 있었으며 여름밤으로는 가장 어둡다고 말하는 이런 초저녁에 혼자서 거길 돌아다닌다는 건 꽤 용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뭘 무서워하는 줄 아니? 대뜸 종영은 화난 듯이 투덜거렸다. 나는 그때서야 그가 거의 매일 밤 거길 돌아다닌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 밤 이맘때쯤 집안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때는 그는 필경 그곳으로 들어갔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종영으로서는 혼자서 거길 돌아다닌다는 게 이제는 용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일는지도 몰랐다. 일견 대단한 그 습관을 뽐내 보이려고 그는 방금 투덜거린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종영은 어두운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무얼 하는 것일까? 아마도 가장 무섭다는 것이라든가 가장 끔찍스럽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의 견인력을 시험해보고 그걸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더욱 다져보고 싶은 욕망 때문일는지도 몰랐다. 저쪽 관사의 앞들 쪽에서는 숙모님과 어떤 안악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또 누가 왔어? 아마 그 여자일 거예요. 들어가자. 그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뒷마루의 뒷안으로 통하는 문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들은 컴컴한 뒷마루를 지나 관사의 오른쪽에 자리 잡은 큰 부엌방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램프가 한쪽 벽 밑에서 널따란 방안을 겨우 침침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심지를 조금 돋고. 너무 어두웠으므로 종영은 갑자기 밝아진 곳에 있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램프의 심지를 아주 커다랗게 돋구어 버렸다. 갑자기 부풀어 오른 불빛이 눈부시도록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 돌연한 변화가 종형을 만족시키리라는 걸 내 손가락은 알고 있었다. 안마루에서 얘기하는 건너마을 구장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크게 들렸지만 그 여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소리를 낮추어 말하므로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그 재래 정도 졌어. 저녁 때 싸움이 끝났지. 그러면 허세뿐이란 말이야. 그는 맥이 풀리는 듯 두 다리를 길게 내 앞으로 뻗고 움푹 들어간 희멀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재래종을 어제 구입해왔을 때 잠깐 보았을 뿐이었다. 그놈은 몸집이 커다랗고 빨간 벼슬이 화려할 만큼 치솟아 있어 수탉으로서의 기상은 그만이었다. 그 기상마저 종영의 말 맞다나 허세에 불과했다니. 조금 기대에 어긋난 것도 같았지만 상대가 뿌라마라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벌써 뿌라마는 몇 마리째 해치웠는지 몰랐다. 그놈은 며칠 전에도 자기보다 훨씬 체구가 커 보이는 프리마스의 잡종을 해치운 일이 있었다. 프리마스 잡종의 거대한 체구를 처음 보았을 때 이번만은 뿌라마도 꽤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놈은 순식간에 그 거대한 프리마스 잡종의 고깃덩어리를 보기 좋게 짓이겨 버렸던 것이다. 처음 대어주니까 그놈은 제법 상대를 암탉으로나 여기는 듯 두 다리를 옆으로 재가면서 뿌라마에게 유유히 접근해 가더군. 뿌라마는 놈이 바로 눈앞에 올 때까지 꼼짝도 않고 있었어. 그러다가 눈앞에 그놈이 다가오자 벼랑간 덤벼들더니 그만. 나는 종영의 너무나 희멀건한 눈빛을 바로 대하지 못하고 나의 그림자가 비스듬히 들이운 바른편 벽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불만으로 다시 거칠어진 종영의 숨결이 곁에서 들렸다. 거의 한 달가량이나 승리만을 계속해온 뿌라마를 쓰러뜨리려는 그의 노력은 번번이 낭패로 돌아갔다. 그럴수록 종영의 뿌라마에 대한 적대의식은 비례해서 가중되는 모양이었다. 그놈을 미워하게 된 처음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미움증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놈의 모든 거동이 밉살스러운 것이다. 난 뿌라마의 균형 잡힌 탄탄한 체구도 그렇고 놈의 유난히 타는 듯한 눈빛도 싫어. 놈은 또 꼬꼬꼬 하고 우짖는 소리도 다른 종교와 달라. 아주 드문 베이스거든. 어떤 때 문득 그놈의 꼬꼬꼬 하고 우짖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저조하고 음흉스러운 느낌마저 든다고 종영은 말하였다. 그놈의 짙은 주황빛 털이 꼬깃꼬깃 엉겨있는 모양은 마치 부패한 핏빛과 같아 결코 유쾌한 빛깔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종영은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임마! 너 왜 못 들은 척하고 있어! 갑자기 귓전에서 종영의 고함 소리가 멍멍 울려왔다. 나는 퍼뜩 정신이 들어 종영의 화난 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심지를 조금 낮춰. 종영은 나지막히 말하고 나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지나 보려고 하는 것이다. 내 표정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추어 더욱 나를 골려보려고 그러는 것만 같았다. 나는 겁이 잔뜩 난 사람 모양 숨결조차 죽이고 램프깨로 기어가 심지를 훨씬 낮추어 버렸다. 갑자기 밝음은 침침하게 흐려져 버렸고 종영의 모습도 희미해 보였다. 넌 내가 하는 일에 일부러 모른 척하지? 아까도 난 구경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조그맣게 들렸지만 그 어조 속에는 나에 대한 대단한 분노가 스며 있었다. 며칠 전
큰 부엌에서 그가 나를 구타할 때 나는 앞으로는 꼬박꼬박 투계 장면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이 새끼야! 맞아야 알겠어! 이 새끼야! 넌 여기서 쫓겨나면 알거지가 되는 거야! 그가 또다시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말하는지도 몰랐다. 숙모님과 종영 둘이서 사는 단촐한 생활 위에 나는 젖먹이 때부터 얹혀 살아왔다. 대개 아드님들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안 됩니다. 숙모님은 간신히 목소리를 억제하면서 당황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잠시 안마루 쪽은 조용했다. 종용은 안마루 쪽의 장지문 가까이로 어느새 옮겨 앉아 꼼짝 않고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온다. 그건 대단한 열성이었다. 하지만 천주님의 곁으로 오시오라고 100번 말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다. 숙모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 다음에 또 오죠. 예, 그러세요. 어머니가 저 여자를 끌고 오는 거지. 그 여자가 매일 와요. 어머니가 상대하니까 오는 거야. 오는 건 할 수 없죠. 임마! 상대하니까 오는 거야! 어머니도 미쳤어! 내게 온다고? 내게 왔다만 봐라 따귀를 때려줄 테다. 사람은 어떻게 알고... 그는 방 안의 이쪽 저쪽을 성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칠게 코숨을 몰아쉬었다. 지금의 그로서는 외부의 인간이 접근해 오는 일이 제일 싫은 일이었다. 누구든지 이쪽 낡은 구관사의 뜨락으로 들어서서 폐가와 같은 이 집안의 생활을 기웃거리려고 하는 자는 그에게는 주제넘은 침범자나 다름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놈들이라고 말한다지? 그렇게 말하는 걸 나도 들은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따위는 두려울 거 없어! 종영이 우리라고 예사롭게 말했을 때 나는 얼떨떨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영에 대해 수군거리곤 했다. 아예 나 따위는 처음부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 편이 나에게도 좋았다. 내 편에서 대답을 머뭇거리는 것을 종영도 알아차린 듯 했다. 그 질문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종영은 불쾌한 얼굴빛으로 돌아서더니 그 모든 잡음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좌우로 함부로 흔들어댔다. 그리고 머리를 다시금 똑바로 세웠을 때 그의 눈은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새 종개를 구입해서 기어코 놈을 해치우겠어. 무슨 대단한 내기라도 걸어놓은 듯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새로 종개를 구입하자면 비용이 또 들었다. 그 돈을 종영은 번번이 숙모로부터 강제로 받아냈다. 최근 뿌라마를 쓰러뜨리려는 욕망 때문에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골라 잡아야 되겠어. 오랫동안 투계를 시켜온 탓으로 종영은 사나운 놈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낮에 외출을 하지 않는 그는 자신이 직접 읍내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게 종영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아무나 마을의 장꾼을 붙들고 종계의 구입을 부탁하기 일쑤였다. 글쎄, 그게... 마음의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에서 길을 잃기 쉽죠. 그러니까 대개 아드님을 인도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이란. 그 여자는 시골 안악답지 않게 매우 능숙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사람을 어떻게 알고... 험악하게 이지러진 표정으로 뇌까리는 종형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숙모님은 좀처럼 그 여자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있다.
종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탓이리라. 그 여자는 하는 수 없이 타박타박 고적한 발자국 소리를 울리면서 밤이 이슥해진 뜨락 저편으로 걸어갔다. 다시 주인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어디서 구했는지 기다란 통나무 몽둥이를 들고 대낮부터 종영은 큰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성급한 그의 뒷모습을 겁먹은 시선으로 쫓아갔다. 그의 허둥대는 어수선한 발걸음이 불안감을 떠안겨 주었다. 간밤의 안방에서 숙모님과 격렬하게 다투어대는 소리를 나는 들었던 것이다. 그 격렬한 다툼 끝에 무언가 좌절되고 종영은 숨을 시근덕거리며 안방 미닫이를 요란하게 닫고 나와버렸었다. 큰 부엌 안은 삼면의 판자벽 틈새로 빛이 새어들어와 조금 밝았다. 낮에 그곳에 서게 되면 천정의 그을음과 오래된 거미줄, 벽 구석에 지푸라기 썩은 무더기들이 죄다 드러나 밤보다 한층 살벌했다. 한쪽 기둥에 새끼줄로 발이 메어진 채 뿌라마는 부엌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샤모가 밝은 바깥 나무 그늘 밑에서 풍부한 좁쌀을 쪼고 있는 것과는 대단한 차별대우였다. 종영은 기다란 몽둥이 한쪽 끝을 두 손으로 꼭 부르짖고 벽가에 우두커니 서서 뿌라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면으로 눈이 다소 충혈되어 있는 데다 흥분되어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내가 이놈을 몽둥이로 때려 죽일 테니 두고 봐! 그는 성큼성큼 뿌라마가 메어있는 벽 기둥께로 다가갔다. 그의 허약하나 완강하게 보이는 등바닥이 저편으로 구부정하게 숙여졌다. 새로운 싸움을 마련할 수 없을 바에야 뿌라마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놈을 내 손으로 해치우는 거지! 이윽고 몽둥이가 허공으로 번쩍 솟아올랐다. 벽구석 기둥에 메인 채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뿌라마를 겨누던 기다란 몽둥이는 허공에서 잠시 멈춘 채 덜덜 떨렸다. 몽둥이 한쪽 끝을 힘껏 부르진 종영의 발목에 힘줄이 서고 그 팔은 뜻밖에도 올려진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놈을 나는 단숨에 때려 죽일 수 있다라고 뽐내 보이고 싶은 그 팔이 돌연 아래로 힘껏 내려쳤다. 쿵 하고 벽구석의 기둥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고 낡은 가옥의 기둥들이 연쇄 반응으로 덜렁덜렁 울림 소리를 냈다. 종영은 맥 빠진 사람처럼 몽둥이를 내려뜨리고 꼼짝도 않고 있었다. 파드득 날개를 털면서 뿌라마는 기둥 곁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놈은 그닥 놀라지도 않은 듯 여전히 생기 있는 눈을 번쩍이며 몇 차례 껑충거렸다. 그 모양을 본 종영의 팔이 두 번째 허공으로 올라갔다. 대뜸 맹렬하게 아래로 내리쳐진 몽둥이는 그러나 벽구석의 기둥도 뿌라마도 맞추지 않고 뿌라마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갔다. 뿌라마는 또다시 그닥 놀라지도 않은 듯한 생기 있는 눈알을 굴리며 몇 번 깡충거렸다. 꼬꼬하고 놈은 비명인지 탄성인지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가볍게 우짖었다. 내 이놈을 기어코 쓰러뜨릴 때다. 방금 낭패한 헛손질을 버무리듯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몽둥이로 놈을 때려 죽이는 건 놈을 쓰러뜨리는 바른 방법은 못 된다. 종영은 차마 그렇게는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잔인성이 패한 것일까? 뿌라마를 쓰러뜨리려면 투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종영은 퍼뜩 무얼 생각했는지 불이 나게 큰 부엌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종영은 죽은 쥐를 새끼줄로 단단히 매달은 막대기를 들고 큰 부엌으로 들어왔다. 저놈은 방해만 되니 뒤란으로 내어다 놓고 샤모를 가져와. 샤모를 트레이닝 시킬 참이야. 나는 구석으로 다가가 기둥에서 뿌라마를 풀어가지고 밖으로 들고 나갔다. 샤모가 메어있는 뒤란의 아카시아 나무에 놈을 메어놓고 샤모를 안고 돌아왔다. 놈을 줄을 풀어버린 채 땅에 내려놓자 종영은 죽은 쥐를 대롱거리며 샤모 앞으로 나갔다. 나는 피고의 입회인처럼 부엌 안에 갇혀 그 모양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눈앞에 죽은 쥐를 보자 샤모는 갑자기 꼬꼬하고 놀라운 듯 우짖었다. 다음 순간 놈의 샛노란 눈빛이 괴물스런 물체를 향해 이글이글 타는 듯이 빛났다.